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신 호두, 사실은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뇌 건강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와 수면, 호르몬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살피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좋은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으면서도 효과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호두처럼 건강 효능이 잘 알려진 식품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자주 생깁니다. 호두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불면증 개선에도 관련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호두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데 사실 이 조합은 호두의 핵심 성분인 마그네슘과 멜라토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효과를 기대하면서 드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드시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에 하루에 2줌, 3줌씩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만큼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산화된 호두를 잘못 드시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두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혼자 드시면 절반의 효과도 얻기 어려운데 특정 음식 3가지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과 수면의 질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두를 왜 그냥 드시면 안 되는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뇌 노화를 연구하면서 제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호두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수면이 여전히 불안정하거나 건망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9세 김성호 님이셨는데요. 밤마다 2~3번씩 깨고 낮에는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 일도 잦아졌고 며느리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려던 말을 잊어버려서 당황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호두를 한 줌씩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벌써 6개월째 드시고 있다고 했는데 별 차도가 없다고 하셨죠? 오히려 처음 드실 때보다 수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세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진한 커피 한 잔이랑 같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호두를 드신다고요. 그게 이미 몸에 밴 루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호두의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보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호두를 드시는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고 저녁 식사 때 상추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굳이 호두를 드시고 싶다면 커피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드시는 시간과 조합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뵀는데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낮에 멍한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다고 했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를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먹느냐를 바꾼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저녁 루틴을 바꿔드릴 겁니다.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채널은 60대 이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호두를 그냥 드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두를 그냥 먹으면 놓치는 뇌 건강의 핵심,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호두 안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중간에 깨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두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됐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들어있다고 해서 혼자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멜라토닌이 실제로 잘 작동하려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멜라토닌이 있어도 뇌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때 상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추, 특히 줄기 부분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이완을 유도합니다. 호두의 멜라토닌과 상추의 진정 성분이 만나면 숙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72세 박영미님은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기가 싫어서 자연식품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하셨는데 저녁 식사 때 상추에 호두를 곁들여 드시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줄기째로 손으로 찢어서 드셨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떴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자주 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 상추와 호두 조합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마그네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호두 안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국립보건연구 자료에서도 마그네슘 결핍이 수면의 질 저하 및 불안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그네슘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65세 이정수님은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경련이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보충제 대신 식단을 먼저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 호두 소량을 드시는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셨고 2달 후에는 다리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호두는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설사나 복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량씩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녁에 호두 소량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알파리놀렌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데요.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뇌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이게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호두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알파리놀렌산이 뇌 건강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70세 최명자님은 말씀하실 때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는 일이 잦아져서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대화 중간에 멈추시는 일이 늘었고 스스로도 눈에 띄게 느끼신다고 하셨죠. 식단을 살펴보면서 호두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지용성이라서 지방이 함께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우유 속 지방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와 동시에 드시면 미네랄 흡수가 떨어집니다. 커피나 녹차를 드신다면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요즘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우유 한 잔과 함께 호두를 조금 드셔보십시오. 이번에는 강황과의 조합입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뇌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 염증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신경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팀의 보고에서 강황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보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74세 장영훈님은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거기에 다진 호두를 조금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2주쯤 지나자 오전 집중력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강황은 공복에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것 한 잔에 5분만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루틴이 여러분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산패된 호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공기나 빛, 열에 쉽게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호두에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8세 오현철님은 한동안 다락에 보관해두신 견과류를 꺼내 드셨다가 소화 불편과 복통을 겪으셨습니다. 오래됐어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드셨는데 몸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두를 구매하실 때는 소량씩 사셔서 밀폐 용기에 넣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쩐내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드시지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 보관 중이신 호두가 있다면 오늘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까? 본론에서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호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수면과 뇌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숙면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하루 루틴,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녁 상추 호두 조합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이 루틴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상추를 드실 때 호두를 함께 곁들이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추 줄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줄기를 칼로 잘라내거나 아예 버리시는데 줄기 부분에 락투카리움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을 쓰면 이 성분이 절단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찢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기반이면 호두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더 높여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아침 황금 호두 우유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 한 잔을 6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우신 다음 강황가루를 반 티스푼 넣고 다진 호두를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를 너무 뜨겁게 끓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손상될 수 있고 강황의 유효 성분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따뜻한 정도로만 데워 드십시오. 강황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처음엔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 꿀을 조금 넣으시면 드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침에 이 한 잔이 뇌에 좋은 성분을 한꺼번에 공급해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카페인과 호두 섭취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를 드신 직후에 호두를 드시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멜라토닌의 작용도 약해집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전에, 호두는 오후나 저녁에 드십시오. 불가피하게 같은 시간대에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호두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드시는 방법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하루 섭취량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호두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칼로리도 상당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g 내외, 반으로 쪼개 날로 환산하면 대략 14조각 정도입니다. 손으로 한 줌 쥐었을 때 조금 못 미치는 양입니다. 이 정도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소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2줌 이상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부담과 함께 소화기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소화 기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적게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보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2줌씩 드셨다면 오늘부터 조금 줄여보시겠습니까? 보관 방법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만큼 산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상온에서 공기에 노출된 채 며칠만 지나도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량씩 구매하셔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싸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나중에 드실 때는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냉동 보관 시에는 6개월까지도 품질이 유지됩니다. 단 꺼내실 때마다 전체를 녹이지 말고 드실 양만 꺼내 자연해동해서 드십시오. 지금 집에 있는 호두 보관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식후 산책과의 연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를 드신 후에 가벼운 산책을 더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호두 속 영양 성분이 더 빠르게 뇌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저녁에 상추 호두 조합을 드신 후에 잠깐 산책하시고 나서 주무시면 멜라토닌의 수면 유도 효과가 훨씬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그냥 동네 한 바퀴 느긋하게 걷는다고 생각하십시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분 섭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잊으십니다. 호두는 섬유질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소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를 함께 드십시오. 차갑고 탄산 들어간 음료는 소화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소 3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드시다가 귀찮다고 빠뜨리시고 또 생각나면 드시고 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 답이라고요. 오늘부터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드시는 경우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커피와 함께 아침에 드시면 마그네슘과 미네랄 흡수가 방해됩니다. 산패된 호두를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기에 부담이 오고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상온에 오래 보관한 호두는 이미 영양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드실 때의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녁에 상추와 함께 드시면 멜라토닌과 진정 성분이 만나 숙면을 도와줍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넣어 함께 드시면 뇌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간격을 두고 드시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어 신경과 근육이 이완됩니다. 냉장 밀폐 보관으로 신선하게 유지한 호두를 소량씩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막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30년간 뇌 노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수천 개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의미가 없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 호두를 꺼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신선한지 산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선하다면 오늘 저녁 식사 때 상추 한 장에 호두 두세 알을 얹어서 드셔보십시오. 칼로 자르지 마시고 손으로 찢어 드시고요. 이 작은 한 가지가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변화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께 실제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호두를 어떤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